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창업하시고 난 뒤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자격증을 따시고 난 뒤에 맨땅에 헤딩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맨땅에 헤딩해서 지금 영업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영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얻기가 참 어렵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동산 창업 초기에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지 그 시리즈 2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개업을 해서 현재 2023년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횟수로 한 5년차 접어들었네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경기를 타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스스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은 계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이 필요하고요. 그 중개 대상물을 고객에게 알리는 마케팅, 광고 활동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 저희는 각종 주임법, 상임법, 민법 등 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매수자 혹은 매도자를 찾기 위해 고객을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매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러지는 포괄적인 영업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중개 대상물, 그 중에 중개 대상물을 받을 때 어떻게 매물을 접수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중개 대상물에는 아파트, 주택 중에는 전원주택이 있을 수 있고 다가구 주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층수별 혹은 수용 인원에 따라서 소방 필증을 받아야 되는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세부 용도에 따라서 혹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상가가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토지 역시 용도 지역 혹은 지목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담일지를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듯이 1항부터 100항까지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와 사후적으로 기입해야 되는 정보가 서로 다르듯이 고객이 내방하셨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중요 포인트만 잡아내서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사무실을 나가고 난 후에 사후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가상의 고객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를 한번 상정해 볼게요. 만약 이 사무실이 시세라든지 매물이라든 브리핑이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면 고객은 한번 이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실은 다른 사무실에 비해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두리번거리면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고객께서 이 시스템은 무엇이냐? 이것이 동네의 시세냐고 중개사에게 문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중개사는 이 동네의 시세가 어떤지 브리핑하기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고객도 마찬가지로 이 중개사의 말에 호응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중개사가 손님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좀 더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개사는 어떤 걸 물어봐야 되고 어떤 걸 대답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에 제가 어디 중개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매물을 여기 포스트잇에 적으신 분이 있었어요. 어, 좀 놀라긴 했었는데 이렇게 적으시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줄노트 있잖아요. 줄노트에 매물을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중개사무소 개설할 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는 중개물건관리대장이라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날짜, 매매 날짜, 물건지 지목 변경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는 활용하지 않아요. 요거는 집에서 연습장이나 아니면 집에서 전화가 올 때 사용을 하고, 사무실에 내방하시는 고객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제가 만든 상담일지 폼을 사용을 합니다. 이 상담일지를 복사해서 스캔해 가지고 바로 또 클라우드에 넣어 놓게 되면 전에 다녀가신 손님의 자료를 손쉽게 또 받을 수가 있고, 요 기초 자료를 가지고 또 엑셀 같은 데 정리를 해 놓게 되면 쉽게 고객 정보를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일단은 오시면 상담할 때 날짜를 적습니다. 날짜, 오늘 날짜는 몇 월 며칠이냐, 이렇게 날짜를 적고, 유형은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상가인지 다가구인지 오피스텔인지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토지인지 일단 체크를 해요. 아파트인 경우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동별로 혹은 아파트별로 이렇게 일러스트로 한 후에 제가 받는 물건이 어디쯤에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대충 요 매물이 요 동에 몇 층이겠구나 하면서 고객하고 상담을 이어가죠. 그리고 토지인 경우, 상가인 경우에는 주소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소유자, 성함 혹은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인지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연락처를 받고, 당신이 매물이 매도인지 매수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런 거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희망하시는 가격은 얼마냐 체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사를 갈 날짜, 이사를 언제 가실 거냐 요거 체크해요. 그리고 상가인 경우에는 월세 일반 가세인지 관이가세인지 체크 먼저 받고, 또 혹시 주택인 경우에 주택 임대 사업자인지,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인지, 소방,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되어 있는지 물어봅니다. 상가인 경우에는 호는 몇 호냐,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인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상가 권리금에 해당하는 매물인 경우에는 권리금은 얼마인지 요거 기본적으로 물어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지 LPG인지 심야전기인지 혹시 기름인지 기타 이런 거 물어보고, 다가구인 경우에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파트인 경우에 리모델링 사항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수리가 올 수리가 되어 있는지, 확장형인지, 단성 코트는 되어 있는지, 싱크대는 교체했는지, LED는 교체했는지, 줄눈은 혹시 했냐, 욕실은 수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 여쭤보고요. 중문은 되어 있냐, 요거 기본적으로 물어봅니다. 토지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후적으로 토지대장이라든지 토지 이음을 떼어봐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지에는 혹시 평당가, 주변에 평당가나 주변 시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주변에 어르신들이 최근에 거래한 가격을 알고 있냐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 이후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후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이버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는 무엇을 쓰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타적으로 메모해야 되는 칸을 만들어서 저는 나름대로 상담 일지를 만들어서 나름 정리하고 수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객으로부터 매물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체크한 뒤에 상담은 마무리가 되게 될 겁니다. 자신의 영업 환경에 맞는 상담 일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중개업을 쉽고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개업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큰 돈을 들여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돈이 부족해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기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중개업의 기초인 매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개업은 쉬운 듯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적으로 뭔가가 얻어지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스스로 중개업을 재미있게 하고 또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다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